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 미국은 남극으로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이상한 비행체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임무가 끝나자 사건의 전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군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행체들은 여전히 남극의 얼음 속에 숨어 있는 걸까요? 1946년 8월, 미국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작전 1을 남극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는 중무장한 최정예 해군 부대가 수행했습니다. 작전의 지휘관은 리크 잭버드 제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학 연구와 군사 훈련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작전 2에는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의 남극 주권을 확장하는 것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또한 다른 목표는 나치 독일의 비밀기지를 찾아 파괴하고 그들의 신형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밀 정보에 따르면 남극 지역에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빈번히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것이 히틀러의 시험 비행일 가능성을 의심했고 잭버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38년 12월 전쟁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로 돌아갑니다. 독일은 초자연적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고대 유물을 찾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SS 스타 밸런스호를 비밀 임무로 남극에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1938년 5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원정에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뿐 아니라 신비주의 단체와 민족주의 정치 세력 구성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아리안이라는 고도로 진화한 종족이 지하 깊은 곳에 살고 있으며 그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남극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배의 비밀 임무는 지하 기지를 세울 위치를 확인하고 그 존재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접근 후 그들은 인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남극 도착 후 3주 동안 독일인들은 수백 km에 달하는 대륙을 지도화했습니다. 해안에서 약 240km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서 그들은 극지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약 780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며 얼음이 전혀 없고 따뜻한 물이 흐르며 심지어 생물 군락도 존재했습니다. 이 지역의 경계에는 지열 분출구가 있어 혹독한 날씨에도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곳은 비밀기지를 세우기에 이상적이었고 특히 우바트라는 지하 총괄 활동에 적합했습니다. 곧 독일은 이 지역에 211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비밀기지는 작은 도시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공격용 기지로 설계되어 잠수함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전쟁의 상황이 바뀌자 생활용 기지로 변모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수많은 장비와 물자, 인력이 이곳으로 이동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의 나치가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로 비밀리에 피신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히틀러의 비밀무기 프로그램 책임자 한스 캄너였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팀과 함께 제2-390 장거리 수송기를 제작했으며 6,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4월 이후 캄너와 비행기 중 하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남미 전역에서 UFO 목격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캄너와 그의 과학자들이 남극으로 도망쳐 지하기지에서 무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록 증거는 없었지만 이러한 소문은 점점 퍼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접 남극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5월 15일 잭버드 제독은 5,000명에 달하는 병력과 13척의 함선, 최신 항공모함과 수십 대의 폭격기 및 전투기를 이끌고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작전 2는 원래 6개에서 8개월 예정이었지만 40일 만에 기지는 철수되었고
대규모 전략 작전이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해군 특수부대가 남극에서 철수한 후 이상한 발견과 심각한 사고로 인해 작전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독은 언론에 다시 나타나 부인 대신 미국 영토에 대한 공중 공격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 연구 임무와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매우 빠른 비행체에 의해 공격받을 위험이 있으며 국가가 방어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잭 버드는 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그는 즉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작전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록은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고 이를 누설하면 군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군은 간략한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부 인명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망자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현장에서 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잭 버드 제독 자신도 감시 비행 중 3시간 동안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식 결론은 단순한 통신 두절과 작전 조기 종료의 이유로 날씨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3시간 동안 실종되고 시간 감각을 잃은 상태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잭 버드는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개인 기록과 기밀 자료는 모두 압수되었고 다만 운 좋게도 제독이 사망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넘긴 비밀 일기 한 권은 남았습니다. 만약 그 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기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제독은 이른 아침 출발의 비행을 시작했고 모든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고도 700m 이상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 기지와 통신했습니다. 9시 10분경 눈 위에서 이상한 색채를 발견했습니다. 이미지가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제독은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선회를 했습니다. 통신을 유지하던 중 장치가 갑자기 이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나침반은 쓸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회전했고 제독은 태양 위치를 참고해 방향을 잡으며 기지와 시야를 유지했습니다. 조종 장치도 느려져 비행기 날개가 얼어붙은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위험 신호는 없었기에 계속 전방위 산을 향해 비행했습니다. 9시 49분 처음 산맥을 발견한 지 29분이 지나자 제독은 그것이 실제로 작은 암석 능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면서 제독은 고도를 낮추고 아래쪽에서 작은 초록 계곡과 강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빙상 지형에서 이런 현상은 불가능했습니다. 비행기 왼쪽에는 울창한 숲이 산사면을 따라 자라고 있었습니다. 항법 장치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자이로스코프도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제독은 고도를 더 낮추고 다시 돌아가 관찰했습니다. 아래 초록색 지층은 이끼나 낮은 풀과 비슷했으며 햇빛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도 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요한 위치 지점을 잃을 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계곡 아래 거대한 생물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코끼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하자 긴 코를 가진 이상한 동물이었습니다. 제독은 고도를 300m까지 낮추고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생물이 긴 코를 가진 동물임을 확인하자 즉시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비행기는 끝없는 초록 들판을 지나 계속 이동했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제독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앞 유리의 서리와 날개에 얼어붙었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을 창문에 대자 따뜻함이 느껴졌고 외부 온도는 23°C 기록되었습니다.
남극 한가운데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온이었습니다. 항법 장치는 정상 작동을 되찾았지만 무선 신호는 여전히 끊겼습니다. 이후 제독은 1시간 동안 초원이나 농촌처럼 보이는 땅을 지나면서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는 갑자기 거대한 도시가 빛나며 나타났습니다.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고 제독은 조종관을 꽉 잡았지만 장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양쪽에서 원반 모양의 이상한 비행체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빛을 발하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회항하려 했지만 조종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멈췄지만 비행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되는 듯 계속 비행했습니다. 비행체가 가까워지자 제독은 그 위에 있는 문양이 낯이 독일에 만자 문양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1시간 넘게 침묵했던 제독기의 무선 장치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잡음이 섞였지만 영어의 독일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독님, 우리 영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착륙은 안전하며 보호받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 이후 비행기는 조종 없이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제독은 키가 크고 금발의 이상한 남자 몇 명에게 맞이받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떠있는 플랫폼에 올라 그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곳에서 지도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과 긴 테이블 앞에는 연로한 인물이 앉아 있었고 제독은 그에게 초대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들의 민족이 아리안이라고 소개하며 오랫동안 인류를 관찰해왔지만 이제야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자는 인간이 아직 원자력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스스로 멸망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접촉을 시도할 때마다 비행선이 공격당하거나 전투기에 추적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독이 명망과 위상을 가진 전달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회의 후 제독은 다시 비행기로 호송되었고 몇 분 후 라디오를 통해 비행기 통제권이 회복되었다는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제독 잭버드는 1947년 3월 여러 시간 동안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도자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메시지는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작전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잭버드는 그 이후로 작전과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몇 년 후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며 남긴 것으로 그는 얼음의 어둠이 끝나고 진리의 빛이 밝혀질 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잭버드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비밀일기는 아들 리처드에 의해 발견되어 제독의 유언에 따라 공개되었습니다. 18개월 후 남극 조약이 체결되어 12개 회원국의 허가 없이는 남극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사 특별 허가를 받아도 제한된 지역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치의 비밀 기지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지하에 문명화된 존재가 살고 있었던 걸까요? 1991년 리틀 아메리카 기지에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극 도착 이틀 만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렬한 빗줄기가 수평선에 나타나 기지 요원들은 다른 선박이 접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남극권을 넘어 완전히 미탐험 지역이었습니다. 빛은 45도 각도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레이더로는 감지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3시간 후 5개의 회색 점이 하늘에 나타나 제독의 함대를 향해 직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대공장치는 발사되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한무선 요원은 이상한 물체가 갑자기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를 확인했으며
이 물체들이 물속에서 하늘로 상승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함대의 안테나 바로 옆을 지나가며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함정에서도 이상 에너지가 감지되었고 약 16km 떨어진 구축함 USS MOX는 불타며 침몰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몇 주간 이어진 사건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1월 26일 마지막 정체불명의 비행체 출현이 발생했고 해군은 6개월 이상 예정되어 있던 작전에서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군인들은 나치의 지하기지에서 운용된 무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독은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는 외계인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1947년 미국 군인이 목격한 비행체의 행동은 현대 UFO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들이 인간에게 접근하여 경고를 전달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행체를 파괴하기보다는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할까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UFO, 정부 기밀기지, 심지어 지구 속세계 가설까지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부 사항은 삭제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먼저 잭 버드의 비밀 기록은 남극이 아닌 북극에서의 비행에 기반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대화 일부는 1937년 영화 잃어버린 수평선에서 복사된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달라이 라마와 대화하며 유사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1964년 라몬드 버나드라는 작가가 출간한 지구 속세계 관련 서적에서도 잭 버드에 관한 언급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잭 버드의 비밀 일기가 공개될 당시 서문은 월터 시머라는 사람이 작성했으며 그는 지구 속세계와 비밀 종족에 관한 여러 저서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단서는 잭 버드의 일기가 너무 많은 느낌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감정적이더라도 항상 담담하게 작성했던 제독이 일기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치의 남극 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SS 스타 밸런스의 임무는 1938년 고래잡이 항구 확보 및 식용 오일 공급과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아직 발발하지 않았고 독일 지도자는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독일 탐험대가 남극에서 주권을 선언했으며 일부는 비밀기지를 찾거나 건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나치 유물은 북극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며 이는 이야기의 구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작전 목적을 숨긴 것은 사실이며 잭 버드는 칠레 신문의 메르쿠리알에 몇 마디만 남겼습니다. 기사는 스페인어로 출판되었으며 영어로 번역될 때 내용이 상당히 암시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실제로 잭 버드는 비행체가 극지에서 극지로 초고속 이동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경고한 것은 미국이 극지에서 오는 비행체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전 2에는 약 12명의 기자가 참여했으나 현장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건이 적어 기자들은 눈에 띄는 사건을 부풀려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잭 버드가 발견한 작은 호수와 이상 기온, 조류 발생은 실제로는 작은 범위였으나 기사는 끝없는 얼음 사막 속 초록의 호수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장과 왜곡은 이후 이야기의 신비성을 더했습니다. 1947년 기록에서는 작전 목적이 남은 나치 기지를 찾고 파괴하는 것이었을 수 있으며 일부 UFO 보고는 나치의 무기 실험과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남극 얼음 아래 미지의 존재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이야기는 정보 조작과 첩보 활동의 산물일까요? 현재로서는 남극에 직접 가지 않고는 진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답은 공개되지 않았고 아마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